하겠습니다. 네. 네 분 다 훤칠하시죠? 네. 네, 그러면 네. 아마 또 이전에 뭐 기자 시사도 하시고 하셨지만 개봉날 또 영화를 본 관객분들하고 영화 얘기를 나누는 자리니까 오늘 여기 오신 그 네 분의 이 소감이 또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인사 말씀 겸해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시민 감독을 맡은 박진표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시사를 몇 번 했는데요. 기자분들 배급 시사도 하고 가족 시사도 하고 했는데 오늘 이제 첫 관객분들을 만나는 자리라 가장 설레고 긴장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 잘 보셨죠? 네. 우리 고생한 배우들한테 박수 한 번만 다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시민 역을 맡은 신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개봉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GV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텐데 그거 다 봐주실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니까 여기 앉아 계셔주신 거겠죠? 오늘이 첫날이라 입소문이 참 중요한데 재밌게 보셨으면 좀 입소문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감한 시민에서 한수광 역을 맡은 이준영입니다. 오늘 첫 이제 개봉하고 관객분들이랑 처음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정말 행복하고요. 되게 나쁘죠. 한수광이. 저는 굉장히 반대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너무 믿게만 봐주시지 말아주시고 신혜선 배우 그리고 또 작가님, 감독님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재밌게 잘 작업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찍고 계신 영상들 널리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감한 시민을 그린 웹툰 작가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인지 몰랐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여서 지금 오늘 무슨 말을 하고 갈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스럽다고 하시니까 작가님부터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사실 그 원작자로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거부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감독님도 너무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못한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혹시 이제 걱정을 덜었으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긴 한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상상했던 소시민이 아니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닙니다 감독님. 근데 이 걱정을 100% 불식시키는 정도로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좀 이제 안심이 되셨겠어요. 지금 순간 긴장하셨다가. 네. 근데 그러면 저는 사실 그 원작을 보신 분들도 그렇고 방금 또 영화를 보셨으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시는 게 아마 이런 감정 아니실까 싶은데 신혜선 배우님께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소시민 입장에서 그 소시민을 따라가면서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막 특별한 감정이라거나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 감정이 아니고 정말 이름이 소시민인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아야 할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그 소시민이 가면서 그 응징할 때 엄청난 카타르시스, 통쾌함 이런 걸 막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저걸 연기하시는 배우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일상적인 감정들인데
또 그게 마지막에는 아주 통쾌한 판타지 같은 또 복수, 응징으로 가다 보니까 배우님은 그걸 다 연결하려면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하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하지? 연기통? 연기통. 사실은 저희가 뭐 웹툰 원작이라서가 아니고요. 저희 영화의 구조 아니면 보여지는 거 아니면 제 캐릭터가 사실 복잡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마지막 부분에 통쾌함을 주려면 저는 제 캐릭터가 어쨌든 되게 이 보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제 캐릭터가 전달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직접적으로 제 캐릭터를, 제 성격을 느끼게 해드려야 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영화에서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시민이가 약간 이제 가면을 쓰기 전에 이제 가식적인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았을 때 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가면을 썼을 때나 아니면 가면을 벗고 수강이와 마지막 싸울 때나 뭐 목소리 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저는 사실은 좀 너무 과할까? 너무 만화적으로 표현이 됐나? 싶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만큼 저는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시민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더 감정을 따라 오실 수 있지 않나? 더 확실하게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가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의 목표는 명확하게 전달을 드리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과 끝이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의 변화는 되게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모든 음정들이 변의 음정 같은 것들이 되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느낌 같은 게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감사합니다. 했어요. 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했었던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뜻깊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연기를 생각을 많이 안 해도 이렇게 아니 할수 아니 있구나. 그게 제가 말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 없이 연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이런 거 막 노트에 적어서 계획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러지 않았었는데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 그랬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약간 이런 웹툰의 원작을 두고 하는 영화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연기의 어떤 방향 같은 것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이고 예, 별 말씀을. 네, 근데 그럼 저는 근데 영화 보면서 우와 이게 정말 통쾌한 판타지로 나아가는구나 사이다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약간 근데 감독님이 이런 부분에 되게 특히 초반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느꼈던 게 정말 그 소시민이 가면 쓰고 이제 네가 먼저 선 넘은 거다 하면서 응징에 나서기 전까지 사실 정말 안 하려고 참느라고 하는 부분들을 되게 단계적으로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게 공감이 되게 많이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더 통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 쓰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 좀 그럼요. 네. 네, 신경 되게 많이 썼는데 뭐 워낙 우리 혜선 씨가 잘 하잖아요. 되게 잘하는 배우고 도화지 같은 배우라서 뭐 어떤 감정을 어떤 색을 칠해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잘 해냈는데 소시민이라는 캐릭터의 자체는 사실 우리가 여기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렇게 세상 살면서 투명한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혼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가면 쓰고 살게 되는데 그 가면이 안 보이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혼자 있을 때는 또 감정을 혼자 이렇게 폭발하기도 하고 뭐 이불킥을 하기도 하고 거울 보고 욕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렇게 사는데 각성의 순간에 이제
그 당구장에서 첫 가면을 쓰게 되죠. 이제 진짜 가면을 쓰게 되는데 그 가면을 쓰는 순간 이 가슴 속에 숨어 살던 용기를 조금 꺼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가면을 또 이제 또 꺼낼 때는 진영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친구를 구하려는 마음으로 쓰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가면을 쓰게 될 때는 자기 자신 그동안 자기 자신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가면을 벗는 순간인데요. 그 가면을 벗을 때 평소에 쓰고 살았던 그 투명한 가면도 같이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별로 안 떠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왜 떠시지? 첫 관객분들이라 제가 좀 많이 떨리네요. 떨지 마, 떨지 마. 이런 거 떨리는데 그때. 그래서 그런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저희 영화의 중요한 순간마다 시민이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아마 계산하셔서 연기를 했으니까 너무나 그 자연스럽게 잘 맞아요. 하신 거죠. 네. 근데 감독님은 약간 그 소시민의 이 가면을 쓰는 걸 기점으로 그 전에도 약간 단계가 있고 그 이후에도 단계가 있는 식으로 이렇게 영화가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다시 영화를 되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사실 지금 저는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게 이준영 배우님이 영화 속 인간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 만나 약간 싶기도 한데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사실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작가님도 느끼셨을 테지만 이게 영화가 원작이랑 좀 다른 게 그 한수강의 어떤 과거라든가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왜 이런 성격이 됐는지를 추리할 만한 단서 같은 게 원작에서는 좀 더 설명이 돼 있는 반면에 영화에서는 그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 악당에게 이유를 주고 싶지 않았다. 악당의 서사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고개를 끄덕이게 됐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기하시는 배우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난데없이 얘가 이렇다고 생각하면서 연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배우님 나름대로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거 막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그 대본에 나와 있는 상황만 가지고 좀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서 저도 일단은 감독님의 뜻에 동참을 하기로 해서 그냥 딱 보여지는 상황만 가지고 최소한의 서사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예. 근데 그냥 그럼 영화에서 나오는 대로만 생각하면 되게 한수강이라는 사람을 좀 이런 식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누굴 괴롭히는 게 재미있어서 그리고 약간 눈여겨보게 되는 장면이 누구에게나 다 이제 그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약간 놀라게 되는 게 그게 교장 선생님을 넘어서 엄마한테까지도 평소에 자기가 되게 대장처럼 얘기하면 살았구나 이런 게 좀 특이하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서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을 때 제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제가 전학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전학을 온 곳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렇게 살았고 이게 당연하고 나의 그냥 재미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의 천성과는 그렇게 반대되는 한수강을 이유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연기를 하셨는데 저렇게 연기하셨는데 연기하시기 어떠셨어요? 되게
인간 이준영이 갖고 있는 자아랑 좀 부딪혔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집중을 사실은 해야 되죠,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할머니를 좀 괴롭히는 장면이라던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뭔가 평소에는 절대 안 하는 생각들과 하지도 않는 어쨌든 그런 행동들을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면 또 해내야 되는 게 또 저희 일이잖아요. 집중해서. 근데 인간 이준영의 약간 그런 마음들이 부딪혀요. 네, 잠깐씩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든 깎아내고 좀 안 나오게 하려고 감독님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반대로 또 세뇌를 되게 많이 시켜주셨어요. 감독님이 넌 악마야. 가슴 이렇게 쳐주시면서 네, 첫 촬영 때 들었던 디렉션이 그게 다였어요. 넌 악마야? 너무 착해. 아직 이준영이야. 라고 해주셨어요. 진짜요? 감독님은 약간 세뇌하듯이 디렉팅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이제 조금의 동정도 받으면 안 되는 그렇죠. 진짜 엄마 같은 친구고 그냥 나쁜 놈은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동정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게 너는 악마다 라는 거밖에 없었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연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준영 씨가 너무 여리고 착하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요. 되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눈을 저한테 보여줬었는데 나쁜 놈, 싸늘한 눈 이런 눈만 영화에서 사용했죠. 사실. 원래는 졸린 눈도 있고요, 멍한 눈도 있고 뭐 착한 눈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색깔의 눈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눈에는 근데 색깔이 확실했다는 거. 나쁜 눈. 넌 악마야 이런 눈을 보여줬다는 거. 네. 근데 저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세상에 내놓으신 작가님께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작가님이 이 웹툰 연재하신 게 2014년부터 16년까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생각 안 하고 영화를 보면 이게 정말 최근에 우리가 뉴스에서 본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누가 지금 뉴스 보고 만든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도 이야기를 내놓은 후에 이게 되게 슬픈 얘기기도 한데 점점 더 이 이야기의 시의성이 커지는 것 같다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구상할 때나 그릴 때나 이런 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어서 이 작금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놀랍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세상에 나오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훌륭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의도한 게 아니었지만 이제 여기 감독님이랑 이제 제작해 주신 분들 그리고 배우님들이 이제 잘 만들어 주신 덕분에 저는 이게 그냥 이 자리라서가 아니고 정말 울었거든요. 영화 눈물을 보시고? 흘렸고 한 5번 정도 울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영화가 있으면 그래도 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용기나 희망이나 좀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좀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건 보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영화를 볼 때 통쾌함으로 보다가 끝나고 나서 약간 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어떤 뜻에 대해서. 근데 너무 궁금해서 지금 마이크를 자꾸 안 대고 말을 하네요. 네, 더 가까이 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여쭤봐도 돼요? 어디서 울었는지 한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제일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네. 원래 원작에는 소시민의 아버지가 안 나와요.
네, 근데 안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는 나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랑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 특히 차 안에서 저 옆에 보는데 그때 사실 네이버 대표님도 계셨는데 같이 울었어요? 아니요 몰래 울었습니다. 몰래 울었어요. 아 근데 저도 약간 느낀 건데 아버지랑 막 갈등이 뭐 회상 장면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 이후로 되게 서먹서먹 지낸 것 같고 서로 약간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도 명백한 화해가 안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낸 것 같은데 이 사건을 통해서 부녀 사이에 뭔가 그런 공감이나 좀 이해나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은 뭔가 짠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감독님이 일부러 그거를 확 안 보여주고 이렇게 뒤로 살짝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드라마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느껴주셨나요? 굉장히 좋게봤습니다. 근데 나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작가님한테. 근데 이 영화가 어쨌든 대망의 마지막 장면은 그 둘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화 이 이야기 그걸 향해 달려간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작가님도 사실 원작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려야 통쾌할 것인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영화의 액션씬을 보면서도 그때 내가 고민했던 거 그거와 또 다르게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는지 이거 많이 보시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됐다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 원작에서는 사실 이거를 저는 영상화를 염두에 두고 그린 게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다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뒷부분에 나오는 어떤 사건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실제 학교에서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영상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래도 때려도 된다라는 어떤 룰이 잡힌 링에서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리고 그 실제 제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잘 담겼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통쾌하다 이거지. 사실 남자랑 여자가 싸우는 거고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판타지적 전제를 깔고 싸우는 건데 그 장면을 제대로 그리지 않으면 이 영화의 통쾌함이 완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감독님 두 배우님이 그 마지막 장면을 진짜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담이 되게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그게 그냥 연기도 아니고 액션을 하면서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신혜선 배우님은 정식 액션 연기가 이번이 처음이시라고 들었고 그래서 더군다나 액션을 하는 게 남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되게 그렇게 파워풀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액션 연기 해보니까 나 좀 일가견인다 이제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일가견이라기보다는요. 사실 영화를 저도 봤는데 좀 잘하는 거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제가 한 것보다 훨씬 잘하는 것처럼 나와서 사실 저도 약간 제 안에 로망이 조금 해소가 됐고요. 좀 저도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이가 저 사람 좀 멋있는데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냥 액션하는 제 모습을 처음 봤는데 이게 좀 쑥스럽긴 한데 좀 더 잘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조금 쑥스럽기는 한데 저는 나름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제가 처음 보는 제 모습에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한참 이제 액션 준영이랑 찍고 그랬을 때는 이제 준영 씨가 너무 잘 맞아주고 또 화면에 담긴 내 모습이 너무 정말 싸움 전사 여전사 같이 나와서 제가 잠깐 취해서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액션이나 아니면 이런 무술 이런 거에 잠깐 취해서 살았을 때가 있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면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건 다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제가 아니라 이제 뭐 여러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이렇게 멋있는 액션씬이 완성이 된 건데 제가 그때 너무 취해 살았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이 뽕이라고 하죠. 그게 사라지면서 문득 드네요. 네.
건방졌었던 것 근데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니까 잔뜩 취해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액션할 때 얼굴이 같이 잡히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너무 고단수로 나오니까 유단자로 나오니까 막 특히 막 그 이렇게 머리 위로 발 올렸다가 막 내리찍고 이런 거 할 때 얼굴 다 나오던데 그거 다 진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와. 네.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아, 갑자기 껴서 죄송한데요. 딥페이크인 줄 알고 아, 이런 것도 해봤어요. 얼굴을 갖다 낀 줄 알고. 그럼 다 놀라셨죠? 그거 딥페이크 가능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 감독님이 처음에 저 미팅하셨을 때 그래 요즘 기술로 그게 안 될 리가 없어요. 그쵸? 그게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쵸 감독님? 이제 와서 물론 뭐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처음 뵀을 때부터 그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혜선 씨가 해야 되고 이건 얼굴도 다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 제작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압박을 받았었거든요. 세뇌하셨구나 또. 네, 세뇌를 당했어요. 나는 그 발차기를 해야만 한다. 그거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딥페이크가 되는군요. 근데 이제 그게 된다 한들 우리 그 혜선 씨가 직접 했을 때 우리 그 감정과 네, 맞아요. 호흡이 다를 테니까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뭐 우리 관객분들께서 그 느끼셨을 어떤 그 감정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사실 이제 이준영 배우님 DP에서도 액션을 막 보여주셨는데 워낙 액션을 잘하셔가지고 이 영화에서도 허병행 무술 감독님이 너 무술팀보다 잘한다 막 이런 말도 듣고 막 그랬다고. 근데 사실 그 여기 소시민도 뭐 어려서부터 막 태권도도 하고 합기도도 했다 막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 한수강도 여기서 보면 어려서 운동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액션을 약간 그거에 맞춰서 약간 전문적으로 설계하면서 막 만드셨을 것 같아서 액션 스타일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일단은 아까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녀가 이제 싸우는 장면들이다 보니까 이게 동등 좀 비등비등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 격투기 스타일인 싸움이 제일 뭔가 잘 보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주먹이나 발차기. 합을 맞추는 그런 네. 것들 같은 거. 그렇습니다. 네. 액션 잘하신다면서. 그래서 일가견은 이준영. 진짜요? 네. 잘 맞아주시는 것도 잘하신다면서요.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어쨌든 헬퍼의 입장으로 헬퍼. 네, 시민이의 액션들이 좀 더 빛날 수 있게 그런 거에 좀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때리는 것만큼 잘 맞아줘야지 합이 잘 사는 거죠? 네.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또 이게 또 개인적인 궁금함이라서 네. 조심스럽긴 한데 준영 배우님은 그런 격투기를 하셨던 거예요? 지금 저희 거 끝나고 나서 뭔가 취미가 돼가지고 한 지금 1년 반, 2년째 MMA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자꾸 이 자리라서 제가 팔불주처럼 보일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준영 배우님 DP에서 나오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배우님 처음 뵀어요 그때. 근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진짜 양아치인가? 이게 너무 잘하니까 복싱을 진짜 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되게 이제 검색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혼자서. 진짜 복싱한 네, XXX인가? 저는 이런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느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너무 이제 약간 인상 깊게 봐가지고 너무 고마웠죠. 이런 분이 수강이를? 네. 진짜 잘하시겠다 했는데 사실 오늘 뵙고 눈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왜? 네. 아하. 어떻게 자리를 따로 한번 있다가 오. 작가님 떨린다고 하시면서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네요. 그럼
이 얘기 감독님께 여쭤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감이랑 질문하실 기회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 결말은 둘이 정말 음징의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그러고 나서 영화가 어떻게 끝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통쾌함으로 그렇게 끝나면 너무 판타지로만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 그걸 어떤 의미로 되새겨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이제 복기를 해보면 가면을 벗고 그래서 수강이를 이제 물이 꿀리고 그래서 준영이한테 데려가가지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게 만드는데 그걸 거부하는데 결국 이 영화가 새기는 건 준영이가 더 이상 그거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상관없이 자기 자존심을 챙기게 되는 상태로 보여주는 거.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도 다 단계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결말을 만드시기까지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네, 어쨌든 뭐 이게 원작하고 좀 결말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지독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이 힘든 온 세상과 맞서서 힘들게 살고 있는 소시민들이 피해자를 바라보게, 그러니까 소시민을 포함한 모든 등장인물이 피해자인 진영이를 바라보는 형태의 영화잖아요, 저희 영화가. 피해자의 그 시선으로 만든 영화가 아니고,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시민을 포함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용기를 꺼내게 돼서 큰 바위 같은 용기가 돼서 이렇게 큰 외침이 되는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냥 웃고 통쾌하고 후련하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지금 아무리 우리가 통쾌하게 후려치고 후련하게 한 방을 날려도 감히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다 위로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좀 더 네 잘못 아니야, 괜찮아 라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위로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그 상황을. 너무나 힘들고 절벽 끝에 서 있을 텐데,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라도 조금 용기를 갖자, 이런 얘기. 방관자, 외면자 이런 것들은 사실 단어가 그래서 그런데 방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서면 손해인 이 세상에서 소시민의 대사잖아요. 나서면 손해다, 인생관이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피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용기를 못 갖게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방관자, 외면하는 자 이렇게 늘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 자신부터 조금 생각을 바꿔보자, 이런 그 뜻이 남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수많은 사건들에서 보듯이 현실은 그 강한 자가 살아남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잘못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빠져나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씁쓸하게 좀 남긴 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마냥 우리가 웃고 후련하고 통쾌하고 할 수만은 없으니까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자, 뭐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카타르시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극장문을 열고 현실로 돌아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이제 차분하게 좀 정리해주는 정서적으로 그런 걸 안고 끝나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사려 깊은 고민을 많이 하신 다음에 만드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면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약간 좀 그 배신 같은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영화니까 진짜 후련한 감정 느끼시고 그냥 우리 다 소시민이니까 그냥 소시민 만세 이렇게 외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감독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럼 여러분도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을 테니까 어떤 소감 있으신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지 팔 아프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드세요. 그럼 네, 그럼 하나 둘 셋. 네. 근데 저기 아까 너무 먼저 손 드셔서 뒤에서 세 번째 줄에 여기 사이드에 앉아 계신 흰색 후디 입은 아니까 마스크 귀에 걸고 계신 남자분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이준영 포행 플랜카드 앞에 계신 분 죄송해요. 네, 너무 설레게 드렸어. 네, 여러분 더 설렐만한 얘기 뭔지 아세요? 이 네 분의 친필 사인 포스터를 질문하신 분들께 드릴 건데 전부 7개가 마련돼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잘 봤습니다. 신혜선 배우님은 발차기 직접 하셨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한수강하고 직접 링에서 싸우시는 부분은 실제로 어느 정도 액션을 하신 건지, 그리고 두 분이 액션 연기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가면 벗은 거는 거의 제가 다 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저희 대역 스턴트맨 언니의 도움을 그래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얘가 싸움을 정말 잘해야 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안 한 건 아니고요. 저도 할 것도 하고 또 합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위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했는데 보니까 언니가 한 게 그러니까 정말 세 보여야 되는 그런 장면들은 도움을 좀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욕심으로는 제가 정말 99.9% 100%를 다 하고 싶었어요. 다 하고 싶었고, 그리고 합도 다 외우고 있었고, 하지만 시민이의 캐릭터를 위해서는 제가 조금 감내를 해야 아니면 좀 내려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주력은 마스크를 벗고 하는 거에 정말 주력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합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근데 가면 보충 설명을 드리면 신혜선 씨의 풀샷 정도, 가까운 풀샷 정도까지는 가면을 쓰는 것도 다 신혜선 씨가 한 거고요. 왜냐면 눈이 보이기 때문에 눈동자나 이런 게 배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일 수밖에 없는 카트들은 다 우리 혜선 씨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딥페이크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킨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준영 배우님도 네. 저는 항상 남자 배우들이랑만 액션을 해오다가 아무래도 여배우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 때문에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절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좀 다르게 신경을 제일 많이 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여배우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빛내게 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좀 신경 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액션을 하면서 그거를 조절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원래 초심자는 못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준영 배우님이 제가 하나 둘 셋 할 거니까 손 드시면 이준영 배우님이 한 분 골라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뒤에 방금 뒤돌아보시. 예.
이진영 배우님 그 웹툰에서는 무에타이 선수로 출신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영화에서는 왜 그 언급이 없었는지 너무 불량 청소년으로 나와서 약간 아쉬운데 그런 게 왜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 두 분 다 순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세요. 무에타이 요소가 많이 섞인 어떤 격투 스타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합을 짰고요. 뭔가 사실 뭐 어떤 운동을 했는지가 사실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하면 더 나빠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수강이 악마로 비춰지길 바랬거든요. 되게 기괴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재미로 일삼는 인물로 표현을 해내려면 사실은 어떤 장르의 격투기 스타일을 갖고 있는가, 격투 스타일을 갖고 있는가 보다는 그냥 좀 괴롭히고 이런 가해하는 장면들에 치중을 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한 칭찬의 문장. 네. 그러면 이번에 신혜정 배우님이 한 분 설명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근데 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드셔야 되는데 그 먼저 드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기 맨 뒤에 그 커플석에 앉아 계신 분이 진짜. 안녕하십니까? 예,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 촬영하실 때 재밌는 에피소드 있나?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없나요? 이게 이제 저는 촬영할 때 항상 어떤 에피소드 기자님들도 그렇고 어떤 에피소드 예능을 나가도 그렇고 홍보 나가도 그렇고 어떤 에피소드를 말해달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게 사실 이 촬영장이라는 게 어떤 이렇게 기억날 만한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 그러니까 영화 찍는 거 계획하고 말고는, 계획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에피소드가 차라리 없는 게 안전하게 잘 끝난 잘 되고 있다. 촬영이어가지고 그 재밌는 에피소드를 너무나 들려드리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뭔가 이준영 배우님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에피소드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적은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영화 찍으면서 같은 숙소를 쓰거든요. 네, 같은 건물을 써요. 같은 숙소를 같은 호수가 다른 같은 그 숙박 같은 숙박업체 업체 같은 숙박업체의 다른 맛이. 같은 호텔에 다른 호실인데 같은 호텔에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배우들 다 같은 곳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방음이 유달리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내일 촬영이 있는데 자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 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친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 여기 방 가가지고 밤새 이제 한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참고 자야지 했는데 웃음소리가 준영 씨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혹시 지금 이 소리는 너희들이니? 이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소음보다 더 서운했던 건 나를 빼놓고 자는 이건 약간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단합을 위해서 감독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너희끼리 좀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상적인 일 끝나고의 휴식은 사실 그냥 혼술을 하면서 약간 자연인
저는 자연스럽게? 네 그거 보면서 술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제를 해야 돼가지고 저와 함께 했어도 됐을 텐데. 이게 뭔가 좀 죄송하네요. 네. 네. 그 이후에 좀 조용해지더니만은 이제 다시 이제 네. 재밌게 아주 재밌게 잘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숙제를 하시긴 했지만 뭐 네. 웃음소리가 들린 걸로 봐서는 근데 정말 근데 확실히 그 이후로 그 이 친구들끼리 너무 편해지고 해가지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있었으면 불편했겠죠. 네. 이런 거 에피소드라고 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작가님도 한 분 골라주세요. 질문하신 분. 네, 하나, 둘, 셋. 정확하게. 아, 눈 마주치신 분? 네. 네. 우선 작가님이랑 감독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혹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원작이랑 다른 뭐 씬을 원하셨던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감독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소시민이 다른 학교로 가게 되잖아요. 그거 말고 혹시 다른 결말 장면을 생각해 두신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그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화가 만들어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 손을 떠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든 그냥 나는 감사해 봐야겠다. 그리고 이미 사실 감독님이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너는 내 운명 DVD도 갖고 있을 정도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독님이면 어떻게든 만들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결말 부분은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이제 재경 선생님이 가 계시고 교감으로 가 계시고 그 면접을 보러 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꼭 뭐 장소가 학교여서 그렇지 또 다른 어떤 그 사회학들이 많고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악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든 우리 시민이가 또 다른 어떤 그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제 만든 장면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뭐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또 우리 또 다른 영화를 또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해주실 일이 많은 거 아시죠? 네. 그럼 어느 분 아마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순서가 감독님 어려운 거니까 감독님을 보내주세요. 네, 거기 이준영 폼 미쳤다. 역시 눈에 띄는 거 만들어오는 게. 그 지난주에 시사회 이후에 SNS나 카페에 보면은 감독님하고 배우님들 다 궁금한데요. 카페에 보면은 그 옥상신이나 편의점신 보면서 좀 설렌다. 수랑이가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데도 좀 설렌다. 약간 그런 얘기 해주면서 사약 케미, 락스물 케미 이런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감독님 뭐 찍으시고 편집하시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거나 느끼셨는지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네 감독님하고 배우님들 다 궁금합니다. 한수감이 이준영 배우님이랑 저희는 사실 뭐 그런 건 못 느꼈고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처음 락슨물이요?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희는 뭐 당연히 그 순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케미들이 어쨌든 보여졌다라는 거는 뭔가 나중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뭔가 같이 뭔가 좀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촬영할 때 못 느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그렇게 봐주시면 어쨌든 그렇게 봐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만약에 그 락슨물을 드실 정도로 이게 케미가 좋다고 하면 둘이 싸우는 게 더 재밌겠네요? 그러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시면 근데 저희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 혜선 씨랑 준영 씨가 너무 선녀라서 예쁘고 잘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고 저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뭐 나쁘지 않네요.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에 놀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지금. 네. 그래서 영화를 다양하게 보는 방법을 배운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게 개봉 날이라서 이 자리를 마련하긴 했는데 여기 너무 영화 좋아해 주시고 감독님, 배우님, 작가님 좋아해 주신 분들 오셔가지고 얘기를 다 못 들어드리고 너무 죄송하고요. 시간 제약상 영화를 더 많이 즐기고 소문내 주시고 하셔서 이런 자리를 더 만들 수 있게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분의 마지막 소감, 인사 말씀 한 분씩 듣고 마무리해야 되는 순서인 것 같은데요. 약간 이거 질문을 같이 더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두 다 이 영화의 명대사라고 느끼셨겠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가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걸 막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 영화 찍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들 생각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느끼신 점을 마지막 인사 말씀과 더불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떨리는 작가님 이제 어떠신지 궁금하니까 들어볼까요? 네, 이제는 생각지도 않던 질문이라서 일단은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지? 감독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예. 않으면 저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대사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고 처음에 약간 중의적인 대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소시민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잖아요. 나중에 같은 대사로 또 다른 소시민의 태도를 보여주게 되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원작에는 없는 대사거든요. 그래서 와 이걸 이렇게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거를 뵙는 그 소시민의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미세하게 보이는 눈썹의 떨림이나 입술의 떨림 같은 게 저한테는 보였거든요. 그걸 연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정말 소름 돋았어요. 울었구나. 우셨죠? 죄송합니다. 울었습니다. 맞췄어요. 그래서 와 정말 영화라는 건 저 원래 이제 개인적으로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 이제 DVD를 1000편 이상 소장할 정도로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촬영 현장이라는 거는 또 저랑은 전혀 다른 세계니까 거기까지 깊게 알거나 생각하거나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 영화를 보고 이제 오늘 제작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영화는 앞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만화를 열심히 그려냈고 그리고 그냥 아까 드렸던 말씀이 이런 얘기긴 한데 그냥 이제 감독님 말씀으로는 이게 그냥 영화는 영화로 즐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저는 이제 그릴 때도 몰랐고 사실 보기 전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보고 나서 그냥 이 영화가 정말 작은 날개짓이 돼서 좀 사회에 또 이걸 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 다음 편에 나오는 시민과 수강이도 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대사가 저한테 되게 물음표를 많이 던져줬던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느 쪽에 좀 서 있었던 걸까?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웠던 걸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어떨 때는 조금 그래 잘 생각했다 혹은 좀 이런 상황에서 좀 부끄러웠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보시는 관객분들도 같이 느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방금 하게 됐고요. 저희 영화는 감독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지만 소시민들 조금이나 소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안아줄 수 있는 작품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찍으면서 힘들긴 했지만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아무쪼록 오늘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길 좀 평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영화 속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한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의 그 중의적인 표현이 제가 연기하면서 느꼈던 건 비겁함과 용기의 그 두 개를 다 담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하면서 아니면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 두 개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혹시나 이 비겁함 쪽에 더 마음이 가시는 분들도 용기 쪽에 더 마음이 가시는 분들도 둘 다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영화에서는 그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고 당신에게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힘을 좀 드리고 싶다. 좀 너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다라고 등을 밀어주는 그런 영화인 것이고 비겁하다고 해서 저는 그걸 절대로 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이도 만약에 우리 영화가 아니라 정말 실제라면 만약에 비겁함을 택했어도 저는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비겁함을 선택하는 것도 어떤 자기만의 용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했었었는데 어찌됐든 저희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소시민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은 영화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 보면서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많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영화도 봐주시고 저희 얘기도 막 웃으면서 재밌게 들어주시고 질문도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소문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려던 말씀을 우리 배우분들이 다 좋은 원작자분도 그렇고 되게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무거운 얘기도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그냥 재밌고 후련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지금 우리 배우분들이 훌륭한 말씀 해주신 영화가 말하려는 것이 다 전달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할 필요 없고 그냥 영화 많이 소문내서 잘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꽉 찬 극장에서 개봉날 영화 보시고 끝까지 연기 분위기로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만 믿고 개봉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계속 믿도록 하겠습니다. 활약해주세요. 네, 그러면 같이 일어나서 인사한 다음에 퇴장 도와드릴 테니까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